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받은 후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9가지 길 어떤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은 도둑맞고 본질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에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혹독하게 몰아세우는 목소리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내면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만 같고 거울 속의 내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외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 하지만 과연 돌아갈 길은 없는 걸까요? 폐허가 된 마음 위에서 다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이후 상처받은 영혼을 부활시키는 9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곧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한번 삶의 모든 기능을 되찾고 행복을 느끼거나 적어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당신은 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인간으로서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영원히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애도와 같이 길고 긴 슬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마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가지 원칙은 그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크게 3가지 범주, 즉 몸, 마음, 그리고 기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정,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 과정에서 가장 정직하고 헌신적인 협력자입니다. 몸을 위한 3가지 원칙은 바로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그리고 보호하기입니다. 첫째,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호흡, 맥박, 땀, 근육의 긴장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느껴보세요.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가듯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와 조직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을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세요. 둘째, 당신의 몸을 조절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가능한 한 당신의 맥박과 호흡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애정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건강한 한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생리적, 신체적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몸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몸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몸은 수많은 공격과 폭행을 견뎌왔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실제로 다양한 생리적, 위학적,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하며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당신이라는 든든한 친구이자 내부에 상주하는 주치의를 필요로 합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결코 몸을 혹사하거나 벌주지 마세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당신의 몸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버텨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의 거울일 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후 당신의 마음은 아마 심각하게 훼손되고 감염되었을 겁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그들의 비난, 그들이 심어놓은 두려움과 공포가 당신의 마음속에 침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점령한 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몸과 마음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스스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내 모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어떤 기괴한 괴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이제 그 빼앗긴 마음의 영토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마음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진정성, 긍정성,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첫째, 진정성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 혹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외부의 정보를 접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이것이 나의 본질을 반영하는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호하게 지워버리세요. 아마도라는 애매한 답이 나온다면 일단 거부하세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심지어 친한 친구나 가족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에 관한 한 세상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설령 스스로를 불신하고 내가 나의 최악의 적이라고 느낄지라도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문하세요.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이 목소리는 정말 나의 것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진정한 나를 대변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당신에게 해로운 내부와 외부의 정보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서서히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진흙탕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진정한 당신의 것인지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연민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자기 혐오나 가학적인 비판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당신의 목소리일 겁니다. 반대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며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해야 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구마의식에서 사제를 향해 악마여 물러가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당신도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라져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차단하면 그 해로운 목소리들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이루는 순수한 메시지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긍정성을 회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성은 순진함이나 어리석음, 혹은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며 그 어떤 상황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는 유아기적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요소를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냉소적이거나 증오의 찬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균형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음과 양의 조화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회색지대와 미묘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만약 당신이 후회와 실수로 가득한 과거에 갇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한 미래의 환상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미래는 우리를 현실과 단절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몸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나요? 호흡을 느끼고 맥박을 감지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여기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당신의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당신을 지탱해주는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이들을 통합하여 당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3가지 기능은 깨어있는 관찰자, 마음의 방화벽, 그리고 현실 감각의 파수꾼입니다. 첫째, 깨어있는 관찰자가 되세요. 항상 관찰하세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현실을요. 이것은 편집증적인 의심이나 냉소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통해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 삶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의 환상이나 연극의 조연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방화벽을 세우세요. 당신에게 해로운 내부와 외부의 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당신 내면에는 당신의 행복을 원치 않는 적대적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친구인 척하며 당신을 기만하는 외부의 목소리들에도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이 방화벽의 목표는 당신을 삶 자체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오염시키는 해로운 독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좌절감, 공격성, 시기, 증오를 쏟아내는 이들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셋째, 현실 감각의 파수꾼을 두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끊임없이 현실 감각을 일깨워줄 내면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너는 지금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어. 다시 땅에 발을 디뎌야 해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친구, 가족의 피드백을 통해 이 파수꾼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 스스로 이 기능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과 충돌할 때 언제나 현실을 믿으세요. 현실은 항상 옳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접하는 정보가 전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전적으로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현실이 아닌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정보들을 거부하고 남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발딛고 서야 할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위한 9가지 길, 몸을 위한 3가지 원칙, 주의 기울이기, 조절하기, 보호하기, 마음을 위한 3가지 원칙, 진정성, 긍정성, 마음 챙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3가지 기능, 깨어있는 관찰자, 마음의 방화벽, 현실 감각의 파수꾼.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여정에 따스한 빛이 가득하기를.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소중한